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개인 투자자들의 멘탈 지킴이 역할을 해주셨던 함정남 차장님과 시장의 이 변화 포인트들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고민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수요일, 금요일 차장님 모시기를 기다리는데 그동안 저희와 함께 이제 공감하며 호흡해 주셨기 때문에 다들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한동안은 정말 짜증납니다. 이 얘기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요즘은 어떠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방송에서 이번 주에는 두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이크론이랑. 그렇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그리고 금투세 공개 토론회 두 네. 가지가 다 시장에서 호재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심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려사항도 있으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그냥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거 뭐 한 달 있다 결정한다는데 불편한 거 아니야? 한 달 있다가 뭐 강행을 하겠다라는 결론을 낼 확률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적어도 그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는 시간이 미뤄지는 만큼 고민은 크겠지만 고민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계속 적어도 유예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해석도 앞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이번까지는 좋았지만 다음번에도 이렇게 좋을 확률은 낮다니까 다음번에 좀 안 좋아질 거야 라는 해석이 시장에 계속 화두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어제 시간에서 오른 것을 봤지만 오늘 종가가 10% 위로 지켜내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제 솔직히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반전을 줄 역할을 마이크론이 크게 작용한 것도 맞지만 반전을 줄 만한 명분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봤었을 때 한국 증시는 어제의 증시는 우리 증시만 좋았던 것이 아니죠. 일본도 강했고 중국은 더 강했어요. 거기에 기본 베이스는 강달러, 고금리가 약화된다라고 했었을 때 금리를 인하할 수만 있다면 신흥국들이 미국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 신흥국 안에는 아시아 증시가 대표적일 텐데 그 안에서 오히려 한국 증시가 이것밖에 못 오른 게 조금 아쉬울 정도로라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증시는 이런 시나리오만 풀려간다라고 한다면 물반 고기반 조금 더 오버액션 한다면 고기가 더 많아 보일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대선이 끝나고 나면 떨어진다 이런 뭐 너무 부담스러운 그 논리는 나중에 그 이슈가 터졌을 때 그때 가서 대응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시장은 도망갈 이유가 없는 충분히 공격해 볼 수 있을 만한 오랫동안 목말랐었던 시장에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오랜만에 반가운 시장을 맞닥뜨리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마이크론 그리고 중국 여러 모멘텀 아시아 시장의 동반 강세 지난 시간에 이제 물반 고기반 고기가 더 많은 그런 장이 전개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어제 장이 유달리 더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기다렸던 외국인의 수급이 현선물 양시장 유입이 됐고요. 물론 삼성전자는 매도였습니다. 그 외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전력, AI 소프트웨어, 로봇, 엔터, 디스플레이 정말 많은 섹터가 같이 올랐다라는 게 힘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마이크론 때문에 장이 올랐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 장이에요. 지금 장이 좋은 이유는 미국이 연착륙만 할 수 있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증시에 무조건 호재다라는 것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만 올랐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유별나게도 한국 증시는 반도체가 올랐을 땐 다른 게 밀렸죠. 그렇죠. 네. 다른 게 밀렸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바이오도 좋았고 2차 전지도 좋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다 좋았었던 날이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지금 시장은 참 오랜만에 반가웠던 시장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도가 이어졌다라는 것이 조금 의아할 정도로 야, 어제 같은 날도 팔았어야 되나 외국인이? 뭐 굳이 이제 저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판단해 본다면 이제 9월 말이 이제 그 분기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10월 내내 팔았기 때문에 종가가 낮아야 이제 유리하다라는 것은 저의 좀 과도한 해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까지가 결제일 기준으로서 어제까지가 네, 마지막이었기 어제까지.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좀 매수 전환할 가능성은 좀 신라 같은 희망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PBR 논리로 봤었을 때 마이크론이 이 정도 떴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아무리 안 좋다라는 거 다들 들으셔서 이제는 찾아봤어야 되는 시장이었잖아요.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까지 파는지.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찾아본 저로서도 그 모든 것을 다 납득한다 하더라도 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삼성전자도 도망갈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매를 맞을 때 다른 종목이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지금은 여기서 즐기자.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뭐가 더 좋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낙폭화되는 반도체. 2차 전지 오래 쉬었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매크로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고 지금까지의 대장은 바이오였는데 이제 2개월 하니까 대장이 끝난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어제 보여주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럴 때는 마인드 컨트롤이 더 중요해요. 부채 장사, 우산 장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의 상승률 대비 내 계좌가 잘 안 올라온다라고 느껴지는 게 요즘 시장일 거예요. 그러면 부채 장사, 우산 장사는 날이 뜨거운 날은 부채가 잘 팔리지만 이놈의 우산은 언제 팔어 비 오는 날은 우산은 잘 팔리지만 이놈의 부채는 언제 팔려 이러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기회가 확산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조금 속도가 느릴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긍정론을 갖고 약간의 비중 조절, 그러니까 우산이 잘 팔렸던 날은 그 판단으로 조금은 부채를 이제 곧 부채가 팔릴 날이 올 테니 네. 부채를 더 사도는 이런 마인드로 대응하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또 생각해보면 덥고 습한 날이 있어요. 그러면 둘 다 팔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딱 그 말에 공감을 했던 게 제가 일하면서는 계속 빨리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했고요. 아이를 가졌으니까 언제 복귀하지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상 걱정만 하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다음에 긍정 포인트, 현재의 긍정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좋냐고 물어보지 말라고 하셔서 살짝 위축되긴 했는데 그래도 제 역할이니까요. 네. 반도체 쪽에서 어떤 게 더 좋을까? 어제 HBM도 올랐고 CXL도 올랐고 낸드도 올랐고 뭐 거의 다 좋은 시세를 냈어요. 네오셈 상한가 좀 놀랍긴 했습니다. 어떤 쪽이 더 좋을까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삼성전자가 무엇을 할 거냐라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HBM이든 CXL이든 온디바이스든 그렇게 관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어제 이렇게까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좀 놀랍기는 했습니다만 충분히 시나리오가 풀릴 수 있는 그런 데서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연예인 걱정과 삼성전자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조금 걱정이 되지만 걱정이 되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매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역으로 해보고요. SK 하이닉스가 HBM3E에 대해서 삼성전자보다 또 한 박자 먼저 치고 나가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SK하이닉스가 올랐던 것은 마이크론 뉴스도 있었지만 12단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는 이슈에 대해서 또 앞서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SK하이닉스의 단독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는 반도체에 대해서 극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삼성전자는 수급 논리로 지수의 맏형형으로 좀 무거울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도 어쨌든 쫓아가야 될 때 HBM이 느린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더 돋보이게 만들고 싶은 것이 CXL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그것이 어저께 좀 자극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시나리오 속에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CXL뿐만이 아니라 이제 온디바이스 쪽과 이거는 저희 바램인 것 같아요. 네. 바램이 아니라 전망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 바램은 디자인하우스가 간다라는 것은 결국 인텔이 파운드리를 조금 손을 띄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삼성에겐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어려워서 삼성도 녹록지 않겠구나라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악재를 다 녹여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디자인하우스 쪽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디자인하우스는 또 종목도 선명하지 않습니까? 가온 칩스, AD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라는 종목. 거기에 삼성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가온 칩스, AD 테크놀로지 두 종목을 압축시키고요. 시간에 대해서는 그리고 좀 기대감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삼성이 HBM을 할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풀어간다는 관점에서 이오테크닉스, YC,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지금 이 자리가 부담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공통적으로 전반이 좀 강하긴 했으나 그래도 섹터 HBM이건 CXL이건 그 분야별로 유달리 강했던 건 다 검사 장비 쪽이었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특징인 것 맞아요.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디자인하우스도 저희 같이 체크를 해 놓도록 할게요. 반도체에 대한 얘기 살폈고요. 어제 이제 탑3 뉴스 중에 하나가 메타 이야기예요. 네. 메타의 새로운 헤드셋의 지평을 연다 혹은 스마트 글라스의 모멘텀 이렇게 두 가지가 더해지면서 뉴프렉스 20% 상승도 반가웠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디스플레이 때리기 이슈까지 더해지면 디스플레이 쪽도 일부 힘을 좀 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 어떻게 잡을까요? 저는 이 업력이 20년인데 디스플레이를 주력 섹터로 잡아본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 왜 그랬냐면 디스플레이 대부분 산업도 그렇지만 이번 공정에서 수익을 크게 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상당 부분을 다음 공정을 해서 재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재투자를 했었을 때 그 수익을 중국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네. 과실을 제대로 따지 못해요.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그거를 과실을 잘 땄었는데 중국이 사실은 디스플레이 산업은 진입 장벽이 낮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었을 때 LCD, OLED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굳이 비싼 돈 주고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디스플레이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이 OLED에서 그 당시에는 좀 경쟁력이 낮았다 하더라도 LCD에서 저가를 가격을. 했었을 때 네. 그거를 우리가 치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때려주는 것은 진짜로 대단한 호재인 거 맞습니다. 맞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가장 앞단에다 둘 수 있을 섹터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제 본심을 말씀드립니다. 네. 하지만 LCD 산업 내에서 오랜만에 참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호재가 등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나도 이제는 이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 LCD 이제 종목을 좀 뽑아볼래라고 해서 한 켠에 두는 종목군들이 이제 필옵틱스라든가 TSE는 디스플레이랑 반도체가 교집합이 되는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야를 넓힐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TSE고요. 저평가 종목이라고 한다면 HB 테크놀로지, 힘스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최상단의 최앞단의 섹터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그렇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섹터의 개선 요소로는 볼 수 있겠다라고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주목할 섹터는 ESS입니다. ESS 또 한동안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관심권역에 넣어둬야 되는 걸까요?
제가 지금 제 관심 종목 한 250개, 이쪽에 250개에서 한 500개 정도를 장중에 계속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종목이 ESS와 관련된 종목 중에 한중 NCS라는 종목입니다. 장이 빠지거나 말거나 안 빠져요, 이 종목. 가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거든요. ESS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순행식 ESS 지금 친환경이든 뭐가 됐든 이제 결국 전 세계가 재정 투자를 했었을 때 특히 유럽 쪽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를 할 것이고 풍력이 됐든 수소가 됐든 뭐 원전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효율성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선 ESS가 정말 에너지 저장 장치가 진짜로 중요한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불이 나면 안 되고 열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반도체 데이터 센터가 여기에 이제 불까지 지펴준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격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뭐 정부의 재정 정책, 금리의 인하, 거기에 반도체 뭐 데이터 센터까지 포함했었을 때 이렇게 강한 위치를 지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가 됐든 금리 인하에 따른 뭐 에너지의 재정 투자가 됐든 양쪽이 다 좋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가장 강력한 위치를 지키고 있을 만한 충분한 매력과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이제 돌파 좀 해볼까, 이제 슬슬 출발해볼까라는 캔들이 좀 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와 관련돼서 다음 넥스트 종목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삼영이라는 캐파시터 필름을 하고 있는 종목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친환경과 관련된 인버터라든가 ESS 관련된 거기에 관련된 캐파시터 필름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것도 열관리에서 전력 효율성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캐파시터 필름이거든요. 빠지면 사야지라고 했는데 안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라보면서 침만 꿀떡꿀떡 생기고 있는데 이갈고 기다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이 SK 이터닉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과 합작법인을 통해서 미국에서 ESS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국 내에서도 이제 뭐 충주라든가 파주를 통해서 앞으로 연료전지 사업권을 확보를 해서 고체 연료전지 쪽에서도 앞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ESS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기업 이 세 가지 삼형제를 눈여겨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SS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삼형제 자리를 지키며 빠지지 않는 종목들 말씀 주셨어요. 한중 NCS 그리고 민영 비슷한 삼형 SK 이터닉스 이렇게 네. 세 종목 함 차장님이 이갈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워딩만으로도 저희의 관심을 끌기 충분하네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